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달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영동 지역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강원도는 그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이 날씨가 확연히 틀립니다. 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강원도 전체가 같은 날씨라고 생각하시는데 영동과 영서는 날씨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을 넘어갈 때에 눈이 안 오다가 대관령이 넘어가면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눈이 안 오는 쪽에서 또 눈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대관령 기점에서 날씨가 많이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 3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내렸지만 영서는 그래도 눈이 덜 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지역적으로 나누듯이 여러분들 그 조정지역, 조정지역을 다시 하면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의 그런 규제 사항이나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비규제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규제 지역인 줄 알고 착각하시고, 또 역시 반대로 규제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규제 지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투자를 하던 실거주를 하던 이사를 하던 그럴 때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한테 부동산에 좀 투자, 실거주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더 자세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알아야 되는 시대인 만큼 우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규제지역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투기지역은 그만큼 규제가 더 강한 거고요. 조정대상지역은 그거보다 좀 덜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규제지역은 그런 규제지역보다는 훨씬 덜하겠죠. 자, 그러면 조정지역은 과연 누가 그거를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자,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국토부 장관이 그 지정을 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본인 그 장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물가 상승률이 1.3배에서 2배 정도의 상승을 했을 때에 그 지역을 규제지역이라고 규제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률 자체가 5대1 이상일 때 그거를 조정지역, 규제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장관이 그런 거를 심사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지역, 규제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규제가 심하죠. 그렇지만 비규제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또 말씀드리고요. 자, 국토부 장관이 그런 물가 상승률 1.3배나 2배 이상, 그 다음에 청약률이 5대1 이상일 때 그것을 지정하는데, 그걸 공고를 누가 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거의 지시를 받고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공고를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정책적으로 좀 움직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그 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해제를 시키는데, 보통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해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대부분 그냥 해제를 시키는 경향이 크죠. 자, 그렇게 해서 규제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또 해제라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서 한다. 이제 민주주의식으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규제들이 많은데, 그럼 그 규제들 속에서는 대표적인 거를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규제 지역에서는요, 그 대출 규제를 우선 말씀드리면 9억 공시가격, 그 매매가격 9억 이상일 때, 공시가격 9억, 매매가격 말고 공시가격 9억 이상일 때는 대출이 30%로 됐습니다. 그리고 9억 이하일 때는 50%, 그리고 9억 초과를 해서 15억일 때는요,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일 때는, 집이 2채 이상 갖고 있을 때는 30%고 50%고 전혀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취등록세도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은 틀립니다. 자, 비규제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살 때도 1.1%를 내는데, 규제 지역에는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8.8%, 8%인데, 이제,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8.8%가 되고,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12%가 됩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은 첫 번째,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1%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8%, 네 번째 집을 살 때는 4%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상관없이 전부 다 1%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보통 규제 지역은 공시가격 1억짜리 이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은 공시가격 1억짜리 집들이 대부분 반대로 그 1억짜리 미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투자가들이 비규제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 집들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좀 아까 LTV 대출 규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할 때 비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조정 지역, 규제 지역에서는요,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규제 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다른 집을 샀을 때 1년 이내에 그 집을 팔아야지만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규제 지역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다른 집을 사면 비규제 지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내가 현재 비규제 지역에 있으면서 만약에 규제 지역 집을 샀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새로 산 집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규제 지역에 살다가 비규제로 갔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는 이쪽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지의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건이 다른 지역에 산 거를 떠나서 그 지역에 부동산이 규제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또 비규제 지역에 있을 때는 3년 안에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 대상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비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규제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인구수로 봤을 때, 면적 단위 말고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규제 지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규제 지역은 3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1.3배라든지
그 다음에 청약률이 5대1이 넘는다. 근데 지금의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고 청약률이 5대1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가격이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규제 지역을 묶을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됐다. 맘만 먹으면 규제로 묶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 지역이 우리나라에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들은 좀 미분양이 해제가 돼서 바로 그 만약에 청약률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될 때는 그 미분양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적으로 또는 규제적으로 묶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 30%밖에 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 언제든지 규제적으로 묶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규제적으로 묶였을 때는요, 양도세부터 거래세,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들이 그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도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일수록 신고가는 더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지켜보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규제 지역과 비규제는 틀립니다. 자, 그 전에는 그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것이 보유만 하면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 거주를 해야지만 보유를 특별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공제도 규제 지역은 4년 거주를 해야지만 특별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특별 공제를 보유만 해도 특별 공제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도 1가구 1주택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지 다주택자일 때는 그런 혜택들이 전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규제 지역은 그 어떤 규제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럼 말 그대로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비규제 지역은 규제가 덜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적용되느냐? 주택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만 관련되어 있지, 토지나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그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대출도, 어떻게 보면은 토지나 상가 같은 거는 그 규제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상가나, 오피스텔, 그 다음에 토지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상가가 지금의 또 입지가 좋은 쪽은 그 상가 역시도 신고가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곧 경제가 풀어지면 상가도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할 때 토지에 그냥 투자를 해놓자. 뭐 장기간 내가 묶어둔다 그런 개념에서 토지에 투자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서 어떤 그 규제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회피를 해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들도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2월 달에 그 조정 지역이 규제 지역들이 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인천 같은 경우도 규정적으로 늘어났고 수도권도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그 강원도에서의 그런 그 규제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또
대표적인 원주 같은 경우는 미분양 지역으로 계속 지금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그 관심은 국토부나 정부에서 좀 풀어주고 있다. 뭐 풀어줘야지. 그거를 뭐 안 풀어주면 강원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강원도에 또 풀어주다 보니까 경매부터 투자가들이 강원도권으로 조금씩 몰려오고 있고, 또 몰려오는 지역과 몰려오지 않는 지역에서 빈부격차가 좀 일어나왔다. 주택가격에 대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가들이 강원도 지역에 들어온 지역들은 원주 같은 경우 미분양 관리 지역이 선정이 됨에 불구하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강원도도 나쁘지 않다. 자, 강원도 역시도 교통망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역시도 앞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현재도 그 가격이 강원도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평가된 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호재, 그동안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강원도는 호재들도 없었고 교통망도 나빴지만 계속해서 지금 외부인들이 강원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관심을 여러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지역들도 호재가 있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은퇴자들을 봤을 때 강원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셔야 되는데, 못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것이,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그 투자 실수의 거주의 그 이전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은 취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 다음에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양도세,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좀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거 말고도 또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쿠폰 형태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